한국 최대의 원자력 단지가 있는 동부해안지대가 위험합니다. 바로 일본 후지산 대폭발의 우려로 인한 쓰나미로부터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민들이 발견한 사상 초유의 해저지형으로 인해서 이러한 쓰나미 리스크가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환태평양 조산대에 근접한 대한민국은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혹시 우리도 지진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도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은 아주 단단한 화강암 반지대에 지어져 있어서 지하철조차 파기 어려운 엄청난 지질학적 안정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조상들의 위치 선정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한반도의 남북으로 거대한 화산인 한라산과 백두산이 있으나 인구 대부분이 밀집한 주요 대도시 지역은 안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안전한 지질학적 환경을 지닌 지역은 세계적인 중심지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들은 모두 지진이 없는 안전한 지질 환경 위에 지어진 대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인구가 몰릴 수 있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용이하고 단단한 안반 위에 지어져 있으므로 인해 비교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기도 합니다. 반면 세계적인 대도시인 도쿄는 매 세기마다 수도직하 지진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적인 IT 인재들이 몰려있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샌허제이 등의 실리콘밸리 역시 샌안드레아스 단층 위와 환태평양 조산대 단층 위에 도시가 지어진 특성상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샌안드레아스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샌안드레아스 증후군은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대지진이 언젠간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특히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초대도시권으로 유명한데 최근 일본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후지산이 대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작년부터 일본 규슈의 유명 활화산 아소산이 분화한 데 이어서 일본 도쿄의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남동쪽 500m 지점 해저에 화산 폭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덕분에 엄청난 넓이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예를 또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잦은 화산 폭발이 점점 도쿄권으로 향해 환태평양 조산대의 가장 큰 산인 후지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공포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해저화산 폭발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어도입니다. 이어도는 해저 아래에 위치한 암초이지만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난 암초로서 과거에는 해수면 위로 솟아있는 섬이었으나 지속적인 침식으로 인해 해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가장 근접한 암초로서 만약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경우 일본 니시노시마의 사례처럼 수면 위로 지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도의 해산들입니다.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모두 수면 아래에 위치한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입니다. 이 모두 활화산인 상태로서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금세 화산섬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흥택 해산과 이사부 해산은 안용복 해산에 비해서 수면과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화산이 분화될 경우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한국에서 독도 밑의 해산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경률비열도와 백령도 역시 화산 분화로 인해 생겨난 섬들이지만 오래전 죽어버린 사화산으로 다시 화산 분출에 대한 염려는 적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현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일본 혼슈섬에 위치한 후지산이 분화될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동부해안지대로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동부연안지대에서는 쓰나미 경보 훈련과 대피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원전이 지어질 것으로 예정된 동해바다 일대에 대대적인 대비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에서는 경주 해안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초대규모 원자력연구소가 설립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동해안 연안 지역 쓰나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은 주변에 큰 지진대가 없을 뿐더러 수많은 섬들이 방파제처럼 대도시권을 보호해주고 있지만 동해바다는 거대한 망망대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해나 남해바다처럼 수심이 얕기라도 하다면 방파제를 조성하여 쓰나미에 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동해바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어민들이 발견한 해저 지형으로 인해서 새로운 방안이 거론됩니다. 바로 왕돌초라는 지형입니다. 왕돌초는 포항 호미곶이 산맥처럼 바닷속으로 이어지는 해저 지형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10km, 동서로 3에서 6km에 달하는 거대한 해저 지형으로 면적만 1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2배 크기에 달하는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이 해저 지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저 구조물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저 속에 지어져서 랜드마크가 아닌 씨마크라고 불리우는 해저 구조물로 기본적으로는 어업을 위한 시설이지만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거대한 인공섬, 동부연안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돌초는 가장 가까운 육지가 23km 떨어져 있는 해저섬으로 수심이 불과 4m에 불과한 평탄한 대지가 펼쳐져 있어 낚시꾼들과 어민들의 핫스팟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어민들과 낚시꾼들이 방문하는 특성상 이곳에 대규모의 피난시설을 비롯한 인공 저반시설을 건설하고 동해의 원전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거대 방파제를 건설한다면 거대한 쓰나미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기대되는 점은 엄청난 넓이의 영해 면적이 동해안 일대에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해는 울릉도와 독도로 인해 대부분이 한국의 바다처럼 돼 있는 상태이나 울산 포항 앞바다는 사실상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일본은 일찍이 이곳 왕돌초 주변의 역의 명칭을 국제수로기구에 일방적으로 스시마분지라는 이름을 붙여놓아 한국 정부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울릉분지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등재하려 하였으나 일본 측에서 2006년부터 울릉분지 지명 등재를 추진을 하면 독도에 대한 탐사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한국 정부 측에서는 스시마분지를 대신할 명칭인 울릉분지 지명 등재를 유보하였습니다. 울릉분지는 명백히 한국의 이의지, 즉 배타적 경제 수역에 더 많이 포함되는 지역임에도 일본에 의해서 지명이 스시마분지로 불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 제7광구 문제와 함께 울릉분지 문제가 한일 간 영유권 다툼이 크게 일어날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는 울산가스전이 있어 채산성이 있는 석유 및 가스 매장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울릉분지에 근접한 왕돌초는 우리 국민들이 울릉분지에 대한 시유 지배와 해양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몇 해 전에 왕돌초는 우리 낚시꾼과 어민들의 조업을 금지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해를 벗어난 지역으로서 영해박 어업과 레저 활동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해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낚시를 비롯한 레저 활동과 어민들의 연안조업 행위가 주된 활동인데 이마저도 막아버린다면 과거 조선시대 때 정책이었던 섬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육지로 옮기는 공도정책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바다 인근에서 우리 국민들과 어민들이 조업 활동과 레저 활동이 금지돼 버리는 사이에 동해안에는 중국 어선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최고의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을 모두 빼앗기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왕돌초의 어민과 레저인들, 낚시꾼들을 위한 시설을 대거 구축하여 민간인들의 바다에서의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넓혀서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 유린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엘리자베스 1세 시절의 영국은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고 세계를 호령하던 스페인, 포르투갈과 대비해서 국민들의 해양 진출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국은 해양 강국이 아닌 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나마 해양에서 활동을 하던 해적들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 해양 강국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을 해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유명한 해적인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해적이 아닌 귀족으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친히 자기를 줌으로 인해서 영국은 비로소 스페인을 씹어먹는 해양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나 국민들의 해양 진출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로 손꼽힙니다. 그나마 최근 낚시꾼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저지리에 대한 정보가 급속하게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국민들의 해양 활동 증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왕돌초는 수심이 불과 4-5m에 불과하고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 이상의 평탄한 지형을 갖고 있는 해저 지형으로
왕돌초에 일본으로부터 쓰나미를 방지할 수 있는 방파제를 비롯한 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어민들과 낚시꾼들을 위한 시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통해 대대적인 인공대지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왕돌초는 어마어마한 우리 민간인들의 해양 진출 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왕돌초 주변은 포항과 울산과 같은 우리나라 최대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인공대지 조성을 위한 케이슨블록 조달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케이슨블록은 높이가 20m 이상에 달하는 방파제 블록으로서 왕돌초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 빠른 속도로 인공대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일본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연안 지역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들인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같은 섬들에도 공항이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양 진출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해양 영토가 지금보다 더욱 넓어지고 해양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